혹시 개장하고 곧바로 날아가는 종목에 미리 잡지 못해 아쉬워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쉬운 마음에 지금이라도 사자 생각했다가 손실 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6관왕을 하고 월 1억 버는 슈퍼개미가 20년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써먹은 대해서 오늘 알아가신다면 갭을 띄우더라도 아쉬워하지 않고 확실한 타이밍을 알게 돼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월억 버는 슈퍼개미들의 갭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투자 책을 참고해서 갭에 관한 매매법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갭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이라는 것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함으로써 나타나는 차트상의 빈 공간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날에 형성된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시가가 전날 고가보다 더 높게 시작하거나 더 낮게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 차트상의 빈 공간을 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시에 나타나는 갭을 상승갭, 하락 시에 나타나는 갭을 하락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갭이 발생하면 이렇게 갭이 발생한 공간의 가격에서는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승갭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갭은 어제 고가보다 오늘의 저가가 높은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캔들에 여기서 고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걸 뛰어넘는 시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오늘의 저가가 높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갭은 가격의 움직임과 시장 심리가 상승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입니다. 좋은 호재나 재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주가가 상승한 후 다음날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직후에 나타난 돌파 상승갭은 앞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가 급등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갭의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호재나 재료에 의해서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로 강세로 마감이 될 경우, 자, 시간의 단일가는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이제 시간의 단일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좋은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높게 마감되는 경우에서는 다음날 아침 장전 시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장전 시간의 거래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분 단위에서 거래되는데 전날 종가로 살 수 있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개장 전에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 동시호가 시간대에서 뉴스가 이 호재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들은 호가를 높여서 계속해서 주문을 걸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높게 시작해서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갭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호재나 재료를 내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승 갭을 활용한 매매법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선정입니다. 전날에 시간의 단일가로 강세로 마감되거나 또는 이제 개장 전에 갭을 띄울 것 같은 종목을 체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보시면은 0183이라는 코드 번호를 여기다가 기입하시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창이 있습니다. 8시 40분 이후부터 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창을 보시면은 여기 등락률 칸에 갭이 얼마나 뜰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상한 상승률, 뭐 상승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갭이 좀 신뢰도가 있으면은 거래대금이 몰리면 좀 좋겠죠. 그래서 여기 거래대금에 표시하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게 8시 한 58분 이후부터 갭이 얼마나 뜰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창에 뜬 종목이 왜 이렇게 주가를 개장 전부터 갭을 띄우려고 하는지 뉴스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장 시작 8시 59분 사이에 이 종합시황 창에 나오는 기사 중 중요한 공시나 내용은 읽어보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좋은 리포트가 나온 종목의 경우에는 시초가가 갭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하면 언론에서 특징주로 다루어 다시 주가가 급등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뉴스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갭이 뜨는 자리가 차트상에서 어떤 위치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갭을 띄웠지만 상단에 매물대가 많은 자리라면은 갭을 띄운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전 심리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갭을 띄우는 자리는 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또는 이제 갓 신고가에 진입한 종목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을 띄운다 할지라도 저항을 못 뚫고 갭을 띄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항을 확실하게 뚫으면서 갭을 뚫으면은 저항을 갭으로 띄울 만큼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개장 전에 갭을 띄우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팔 사람들은 개장 전에 팔려고 걸어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매도세를 다 이겨내고 갭을 띄우고 있다. 그것 자체가 강한 매수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항을 갭으로 돌파할 경우에서는 이제 이 저항에 대해서 역량이 적어지고 이 위쪽에서는 저항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적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갭을 띄우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강세를 보이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갭만 띄우고 더 날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재료를 보는 안목이거든요. 근데 이 재료를 보는 안목은 여기 상한가 초월차선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썸네일로 된 주식으로 100억 넘게 번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가의 비밀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재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상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뉴스가 포함된 종목이라면 거기다가 차트도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략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갭을 띄우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상에서 이 기준을 적용된 종목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쳤냐면은 종목이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을 띄우고 난 다음에 전날에 샀던 사람들은 오늘 날짜에서 이제 팔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장하고 난 다음에 갭을 띄우고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눌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호재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들은 다시금 살 수 있겠죠.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파해야 될 영역은 오늘 형성된 시가 라인대라는 것이죠. 그 시가 라인대에 사람들이 왕창 몰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재돌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고요. 1번으로. 2번으로는 시초가가 갭을 띄우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났다가 여기서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다시금 이 구간의 저항을 당일 이 고점에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갭을 띄우고 멀지 않은 구간에서 당일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한 차례 눌림이 나왔다가 이 구간을 재돌파하는 영역이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략한 뒤에 혹시라도 돌파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바로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돌파라면은 돌파된 뒤에 곧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닐 경우에서는 곧바로 손절해야 되고 이걸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단타를 하면 안 되고 이 매매법을 공략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그냥 단순히 높게 날아간다고 해서 공략하지 못하면 아쉽겠죠.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사용한다 보면 되겠고 하지만 사용할 때 손절도 항상 유념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날아갈 경우에서는 익절은 3에서 5% 이상 수익을 또 추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에 형성된 이 캔들을 보시면은 이전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돌파와 동시에 이 구간이 이제 갓 신고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파할 경우. 그래서 이날 보시면 시가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 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 갭으로 시작한 배경에서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7시 54분, 8시 2분 개장 전에 전날 시간에 단일가 말고 개장 전에 이수페타시스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 또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매수세가 쏠렸고 그래서 이 저항을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140억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확실한 우리가 장마감을 해야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장중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0778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14,817에서 계속 가면 갈수록 쌓여가고 있죠. 15,138로. 그래서 이제 개장 초에도 보시면은 9시 5분에 865였던 게 장마감에서는 15,138 순매수가 이렇게 쌓여갑니다. 이 순매수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르면 차트가 나오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더블 클릭을 계속하면은 이렇게 쭉 9시부터 이제 현재 흐름까지 순매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검은색 글씨로 시간별 순매수 금액이 있죠. 이 순매수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장마감하고 1140억의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가 되지만, 이 날짜에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이 날짜에선 계속 돈이 몰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시총이 3조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들이 좀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집중된 매수세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객과 동시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확인이 되면서 공략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날짜의 분봉을 보시면은 1분봉 차트입니다. 상승 갭으로 시가가 한번 뛰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차례 상승했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가 구간을 재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발빠른 분들, 좀 초단타를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가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돌파했지만 어떻습니까? 다시금 떨어지죠. 이 시가 구간을 다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해야 되죠. 근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시가와 이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할 경우에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구간 때 재공략을 했으면 여기서 손절을 치더라도 이렇게 쭉 추가 상승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도할 때 분봉상의 이평선을 5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하겠다, 10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하겠다, 20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하겠다 하면서 익절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6월 5일 날짜에 시가가 갭을 띄우면서 전날보다 시가가 갭을 띄웠죠. 시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은 전날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4.12%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의 HBM 테스트 실패가 아니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전날 시간에서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삼성의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 HBM 부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전날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PSK도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관련된 HBM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호재 소식에 시가를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 날짜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PSK 홀딩스의 그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은 여기 순매수 금액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난 다음에 순매도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갈 때는 우리가 그러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한 차례 상승 갭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가 구간에서 바로 상승이 나왔지만 이 고점을 맞고 바로 떨어졌죠. 보통 이렇게 상승 갭이 형성이 되면은 한 차례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갭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에서 5분 좀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사들였죠. 그러면 이 구간들 우리가 한번 돌파도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이 구간에 만약에 돌파가 확인될 경우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게 되죠. 자, 다음 종목으로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이 날짜에 상승 갭이 형성이 되면서 이 저항대 구간을 갭으로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날 당일 날짜의 호재는 나오진 않았고요. 전날에 보시면 4월 16일 날짜 장중에 10시에서 1시 사이, 이때 보시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가장 빠른 수혜로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니셈도 삼성전공정 관련주로서 수혜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전날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리 강한 강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더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 구간을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뉴스가 당일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한 며칠 있다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틀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들였죠. 그러니까 갭을 띄우고 돌파라는 시점에서 호재도 있고 그와 동시에 순매수 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신뢰감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시가에 살짝 밀렸다 곧바로 이제 상승이 나오죠.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5분 정도 관망을 했다면 이 바로 상승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다 보면 바로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고 상승이 났다가 바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재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면 다시금 이런 고가 구간을 재돌파를 강하게 할 때 이럴 때 이제 또 다시금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종목으로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 보시면 이전 저항대를 강하게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 갭으로 시작했죠.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 종목도 보시면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저항대들을 갭으로 띄우는 자리, 여기가 이제 상승 갭을 활용한 매매를 할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날짜에 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떴냐면은 밤사이에 블룸에너지라는 수소연료전지 미국 주식이 무려 15에서 18%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이와 연관된 종목이 한국 주식에서 SK 이터닉스이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상승 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게 다음날 한국장에서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시가가 형성하죠. 5분봉 차트입니다. 뒤늦게 돌파해서 차트를 5분봉으로 봤고요. 길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 시가가 형성되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 바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 시가와 고점 구간을 재돌파하는 이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략을 했다면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인데 갭이 너무 떠가지고 잡지 못했다. 그래서 막 불나방처럼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한 대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맞고 이렇게 이 종목은 다행히 회복됐지만 맞고 계속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시가 돌파 때 접근했다가 안 가면 바로 손절, 그리고 한 다음에 이 고가 구간을 재돌파할 때 접근했다가 안 가면 바로 손절 마음가짐 잡고 돌파할 경우 이렇게 쭉 상승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단타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좀 비중을 적당히 접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사적인 날입니다. 2023년에 1월 3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한다는 소식에 이게 7시 37분에 공시가 나오면서 개장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장 전에 이런 뉴스들을 꼭 잘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갭이 띄우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호재 때문에 올라서 못 사는 것 같다, 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들으셨다면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겠죠. 자, 좋은 호재를 확인했고 갭을 띄우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그 자리가 보니 이러한 저항대들을 돌파하는 상승 갭으로 시작하구나. 그럼 이걸 굉장히 차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도 이제 1월 3일 마감 집계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호재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순매수 동향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자, 차트가 2023년이라서 키움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다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분봉입니다. 당시 시가가 형성이 되고 곧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금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이 당일 고점을 재돌파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쭉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시가에서
바로 안 깨지고 상승이 나와서 뭐 이런 구간에서도 잡아도 되고요. 뭐 짧게 익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또 잡아도 되고요. 또는 스윙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타점은 똑같습니다. 똑같대 이제 손절폭과 익절폭이 더 늘려서 이제 목표가를 하면 1, 20% 본다든지 손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 이게 좋은 재료라는 것,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삼성이 엮인다 하면은 좀 호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단타부터 또는 이제 스윙까지 이제 연결 지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들으셨다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또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던 종목이 갭을 띄어서 날아갈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불안감을 또 이제 아쉬움을 가지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매매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뉴스를 좀 발빠르게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키움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뉴스창이 있습니다. 0700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근데 뉴스가 정말 많아요. 이걸 언제 하루 종일 다 보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보는 뉴스가 정말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침에 발빠르게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고 있으면 대응하기 힘드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해당 어플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 상한가 추월 차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전 시황 뉴스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호재가 되어서 주가를 올렸던 그런 뉴스부터 해가지고 개장 전에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될 뉴스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에 이제 정리해드린 뉴스 중에서 바이오 종목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이 날짜 어떻게 됩니까? 뉴스 정리해드린 날짜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뉴스에 대한 관련주까지 다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상승갭 매매법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쓱 한번 보신 뒤에 장전에 이제 갭을 띄울 만한 종목이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릴 상승갭 매매법에 부합한다면은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어플에서는 또 일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장전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게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다 인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는 호재는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일정적인 면에서 예정된 것들은 우리가 알아둔다면은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또 여러분들과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매매 단가를 잡아야 되는지 좀 난해하신 분들은 종목과 이런 매매 단가와 그 다음에 사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데이터로 또 하나 쌓아 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한선 스쿨이라는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칼럼을 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또 중요한 칼럼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숙지해 두시면은 또 한 걸음 발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곳은 제가 고정된 댓글에서 링크를 올려드릴 것이고요. 아니면은 플레이스토어에 상한선 또 상가 초월차선이라는 어플의 제목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리뷰가 578개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어플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